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제 박문진 방송문화진흥회 MBC의 대주주잖아요. 박문진 이사 선임과 관련한 행정법원의 집행정지 심리가 어제 19일날 어제 재판이 있었는데 그 소식하고요. 그 다음에 이진숙 방통위원장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탄핵이 의결돼 가지고 헌법재판소 이제 심리가 있잖아요. 그게 첫 재판이 9월 3일날, 첫 재판이 다음 달 9월 3일날 첫 재판이 잡혔는데 이걸 어떻게 신속하게 끝낼 것인가, 이 두 개의 재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박문진 이사와 관련한 집행정지,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집행정지가 인용이 돼버리면요, 가처분하고 이게 비슷하기 때문에 인용이 되면요, 나중에 본안재판 끝날 때까지요, 본안재판까지 이제 이사 임명이 효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존의 박문진 이사들이 계속 그때까지 이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MBC 사장 교체라든지 이런 게 전혀 불가능한, 아니 그냥 마비돼 버리는 거예요. 이사 임명이 효력이 정지돼 버리니까. 기존에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이사들이 본안재판 끝날 때까지, 본안재판 하려면 이게 1, 2년 걸린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뭐 죽도 밥도 완전히 개판돼 버리는 겁니다. 그만큼 이게 집행정지가 중요하다, 행정법원에. 근데요, 박문진 이사 임명을 이제 이진숙 위원장하고 이제 김태규 부위원장 두 명이 의결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집행정지 가처분을, 편의상 가처분이나 집행정지입니다. 가처분은 원래 틀린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 이제 그냥 가처분이라고 쓰니까,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집행정지를 신청한 게 사건이 두 개입니다. 두 개 재판부에서 같이 심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판사들끼리 또 상의하겠죠. 왜 두 개냐? 하나는 이제 하나는요, 이번에 박문진 이사를 새로 뽑을 때 지원자가 한 몇십 명 됐잖아요. 지원자가 한 30명 이상 왔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6명 뽑았잖아요, 박문진 이사를. 근데 탈락한 자들이 몇 명이 재판을 걸은 거예요. 탈락한 자들이 재판을, 가처분, 집행정지를 걸은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사람이냐, 박문진이 이사 공모에 참여했다가 떨어진 사람 있잖아, 탈락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조능희 MBC 플러스 대표이사 조능희 이런 자를 포함해서 떨어진 사람 있잖아요. 3명이 그런 거. 요거는 이제 행정법원 12부에 있어. 12부. 행정법원 12부에. 그 다음에 또 하나 똑같은 내용으로 또 걸었어요. 누가? 집행정지를. 그게 뭐냐? 그건 이제 기존의 박문진 이사 있잖아, 이사장. 권태선이죠. 지금 현재 박문진 이사장 권태선, 그 다음에 김기중, 박선아, 이런 사람들이 또 집행정지를 걸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현재 박문진 이사장과 이사들이 집행정지한 재판이 하나 있고, 이거는 이제 행정법원 6부에 있어요, 6부에. 그 다음에 이번에 지원자 중에 떨어진 사람 3명이 또 그런 게 있죠. 그거는 이제 앞에 게 이제 12부, 그 다음에 6부, 이렇게 6부하고 12부 두 개 사건이 동시에 있었고, 이 두 개 사건이 이제 어제 19일 날 같은 날 심리를 했고요. 아마 이제 판사들이 판결이 엇갈리면 안 되잖아, 6부하고 12부가. 따라서 이제 판사들이 서로 협의해서 아마 결론을 언제까지, 26일까지 정지가 돼 있거든요. 26일까지. 아마 이제 26일 전에는 결론을 내릴 거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근데 저는요, 제가 보기에 이거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 제가 행정법 교수를 했잖아요. 이게 전문이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과연 이게 원고 적격, 신청인 적격이 있나? 아니 그냥 각하시켜버리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 지원자가 이사하려고 한 100명이 됐는데
그중에 먼저 떨어진 사람 3명이 한 건데 이 사람들이 과연 신청인 적격이 있나? 자기가 이긴 데서 그 3명이 이사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 혼자 30몇 명 중에 떨어진 사람이 한 30명 될 텐데 20몇 명. 그중에 떨어진 사람이 했다 해서 자기가 이게 이사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물론 이제 억지로 하면 뭐 새로 뽑으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니까 있다 이래 볼 수도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게 저는 상당히 좀 회의적입니다. 실익이 있나? 근데 자기들은 이제 괴롭히려고 아마 좌파들이 3명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보다 앞에 지금 현재 박문진 이사장이 그런 거, 권태선하고 이사 2명, 이거는 진짜 납득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들은 어차피 이게 임기가 만료돼가 끝나는 거잖아요. 옛날에 권태선이가 집행정지하면 살아난 거는 그때는 임기 도중에 잘랐으니까 살아났잖아요. 근데 이제는요, 임기 끝나버렸잖아요. 임기가 끝나버리면 자기들은 이제 연임 안 되면 이게 뭐 이사 임명이 잘 됐든 못 됐든 간에 자기들하고 관계 없잖아요. 물론 이제 뭐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후임이 올 때까지 몇 달 더 할 수 있는 기대감, 그거는 법으로 보호되는 게 아니거든요. 따라서 기존에 이사나 이사장이 그런 거는 저는 각하다 이거는. 왜? 자기들이 아무런 관계 없잖아요. 임기 끝나면 자기는 이해관계 끝나잖아요. 그 몇 달 동안 더 하고 덜 하고 이거는 법이 보호하는 법률상 이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게 하나는 각하식이 된다 봅니다. 아예 지금 이사장이 그런 거는 심리할 가치도 없다. 왜? 다툴 실익이 없다. 자기가 지원자도 아닌데 임기 끝나는데. 물론 이제 떨어진 사람 3명이 그런 거는 뭐 새로 뽑으면 자기들이 침해됐으니까 그거는 이게 본안 심리할지 모르겠는데 아예 지금 이사들이 한 거는 저는 각하 아닌가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아마 이제 방통위에도 그렇게 주장할 겁니다. 주장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판결을 받아봐야 되고요. 하여튼 이거는 최악의 경우도 기각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방통위 2명이 의결한 게 합헌이 나는 게 이때까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KBS 수신료 분리징수부터 YTN 매각 승인 2명이 한 게 너무 많은데 이게 무효라면요. 모든 방통 무효되면 나라가 큰일 납니다. 대란이 일납니다. 이러면 이게 공공의 복리에 반할 때는 집행정지 못한다 돼 있거든요. 공공의 복리에 반할 때는 예를 들어 토지 수용 절차가 위법하더라도 이미 댐이 건설되어 있으면 댐을 뜯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취소 못한단 말이죠. 공공의 복리상. 이게 만약에 무효가 되면 이거 나라 뒤집어집니다. 2명이 한 게 많기 때문에. 따라서 일단 이게 각하 내지 기각돼야 된다. 이걸 첫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크게 2번째 이진수에 대해서는 이제 드디어 헌법재판소가 접수 첫날에 사건 번호를 부여가 심리 개시했죠. 그 다음에 9월 3일 날 이제 첫 심리를 준비 절차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내용이 간단하잖아요. 이거는 쟁점이 간단하잖아요. 그냥 2인 체제가 적법하냐 안 하냐 뭐 이게 없잖아요. 그 다음에 뭐 방문진에서 이진수 기피 신청한 게 왜 셀프로 각하했냐 뭐 이런 건데 이거는 뭐 쟁점이 너무 간단하잖아요. 따라서 이거는 제가 보기 2-3번 하면 이게 심리 끝나니까 빨리빨리 잡아요. 9월 3일 하고 그 다음에 뭐 다음 주 9월 10일 뭐 17일 이런 식으로 잡아서 어떻게든 이게 9월 전에 늦어도 이게 10월 초 3명의 재판관이 10월 달에 바뀌잖아요. 3명이 10월 18일 날 그거 넘기면 큰일 납니다. 그 전에 어떻게든 10월 18일 전에 반드시 이게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그래서 신속하게 그 심리를 빨리 해라. 이종석 헌재 소장 이렇게 강력하게 촉구하고요. 9월 3일이니까 2-3번에서 가능하면 이게 9월 중에 늦어도 10월 18일 전에 결론을 내려줘야 된다. 지금 검사들 탄핵 아직 결론이 안 나잖아요. 이것도 잘못된 거예요. 뭘 그래 오래 걸립니까? 좀 이게 신속하게 좀 신속하게 밤샘에서라도 이런 거 좀 중요한 재판은 그 세워라 내워라 그렇게 재판하면 되겠습니까? 헌재가 좀 이게 급한 거는 좀 급하게 좀 재판합시다. 우리 법원도 그렇고 이재명 재판도 그렇고 이렇게 이게 늘 시간만 이렇게 끌어 지체된 재판이 이래가 이게 정의가 바로 서겠습니까? 서겠습니까? 하여튼 이 중요한 거는 빨리 그 박문진 이사 집행정지는 각하 내지 기각돼야 된다. 그 다음에 헌재는 빨리 신속하게 9월 3일인데 심리해서 이것도 그 기각을 시켜야 된다. 지금 방통위 업무가 마비돼가지고 지금 못하잖아. 김태규 혼자밖에 없잖아요. 지금 이게 업무가 마비돼가지고 방통위 심각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걸 안다면 언제나 법원이 빨리 신속하게 결론을 내려주라. 이렇게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